안녕하세요. 온마음입니다. 오늘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데 안에서는 늘 불안한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나는 사실 실력이 아니라 운이 좋았던 거야. 언젠가 들킬 것 같아. 내가 이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게 다들 나를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 칭찬을 들어도 솔직히 기쁘기보다 불안하고 성과를 내도 내 실력이라고 믿지 못하는 그 마음. 혹시 지금 이런 감정을 안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이 조용하고 집요한 불안의 정체, 가면증후군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가면증후군, 영어로는 임포스터 신드롬이라고 부릅니다. 1978년 심리학자 폴린 클랜스와 수잔 아임스가 처음 제시한 개념인데요. 객관적으로 충분한 능력과 성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사기꾼처럼 느끼는 심리 현상을 말합니다. 흥미로운 건 이 현상이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잘하고 있는 사람, 성실한 사람, 책임감이 강한 사람에게 더 자주 나타납니다. 연구에 따르면 성인의 약 70%가 살면서 한 번 이상 가면증후군을 경험한다고 해요.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이 감정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가면증후군을 겪는 분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성공하면 운이 좋았거나 남들이 도와줬거나 기대가 낮았던 것이고, 실패하면 역시 내 실력은 이 정도인 거야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공은 외부 요인으로 돌리고 실패만 자기 것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성과를 쌓아도 자신감이 차오르지 않아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거죠. 이 증후군이 특히 힘든 이유는 주변에서 잘 알아채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잘하고 있으니까요. 오히려 넌 뭐가 걱정이야, 잘하고 있잖아 라는 말을 듣게 되는데, 그 말이 위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나의 불안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외로움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잘하고 있는 사람이 왜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첫 번째 원인은 어린 시절의 평가 방식입니다. 100점 맞았어? 잘했네. 그런데 옆집 아이는 전교 1등이래. 이번에는 잘했는데 다음에도 이러면 좋겠다. 이런 식의 조건부 인정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 마음속에 지금의 성과로는 부족하다는 기본 설정이 만들어집니다. 칭찬을 들어도 곧바로 다음에도 잘해야 해 라는 압박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완벽주의입니다. 가면증후군을 겪는 분들 중 상당수가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기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99%를 해내도 나머지 1%의 부족함에 집중하게 돼요. 남들이 보기에는 훌륭한 성과인데 본인의 눈에는 항상 모자란 겁니다. 그리고 그 모자란 부분이 진짜 나의 실력이라고 믿어버리죠. 세 번째는 비교의 함정입니다. 다른 사람의 능력은 완성된 모습만 보게 되지만 자신의 능력은 과정의 불안과 부족함까지 전부 보게 됩니다. 동료가 자신감 있게 발표하는 모습을 보며 저 사람은 원래 잘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도 발표 전날 밤에 수십 번 연습하며 불안했을 수 있다는 건 보이지 않아요. 남의 하이라이트와 나의 비하인드를 비교하고 있으니 자신이 부족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 주변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 친구는
몇 년간 꾸준히 노력해서 좋은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두 축하해 주었고 객관적으로 봐도 그 친구의 실력으로 얻어낸 결과였어요. 그런데 입사 첫날부터 마음 한편에 이런 생각이 자리 잡았대요. 면접에서 운이 좋았던 거야. 다른 지원자가 더 잘했으면 나는 떨어졌을 거야. 회의 시간에 의견을 내면서도 속으로는 내가 이런 자리에서 말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업무 성과도 좋았고 상사에게 인정도 받았지만 불안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인정받을수록 기대가 높아졌으니 이제 더 잘해야 돼. 못하면 들킬 거야. 라는 압박이 커졌다고 합니다. 칭찬이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 되는 이상한 상황이 된 거죠. 그 친구에게 전환점이 된 건 뜻밖의 순간이었습니다. 회사에서 가장 능력 있다고 생각했던 선배가 어느 날 점심을 먹으면서 조용히 이런 말을 했대요. 나도 아직도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놓였다고 합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이렇게 잘하고 있는 사람도 같은 감정을 느끼는구나. 그때부터 자기 안의 불안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또 다른 분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꽤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던 분인데 클라이언트가 만족한다는 피드백을 줄 때마다 그냥 기대치가 낮았던 거겠지 라고 생각했대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받을 때마다 이번에는 정말 못하는 게 드러날 것 같아서 거절하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어느 날 자기가 받아온 좋은 피드백들을 한 곳에 모아서 읽어봤대요. 한두 개가 아니라 수십 개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이게 다 운이었다고 설명하는 건 오히려 이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 조용한 불안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성공을 외부로 돌리는 습관을 알아차려 보세요. 칭찬을 들었을 때 별거 아닌데 운이 좋았어요. 다른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라는 말이 자동으로 나온다면 한번 멈춰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바꿔보세요. 고맙습니다. 저도 열심히 했거든요.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자기 노력을 인정하는 말을 반복하면 뇌는 조금씩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내가 해온 것들을 기록해보세요. 가면 증후군을 겪는 분들은 자기가 이룬 것을 놀라울 정도로 빨리 잊어버립니다. 그러니 작은 성과라도 적어두세요. 오늘 업무에서 잘 처리한 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 일, 어려웠지만 해낸 일, 그것들이 쌓이면 운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세 번째,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100점이 아니면 0점이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80점도 충분히 잘한 거예요. 70점도 해낸 거예요. 완벽함을 기준으로 삼으면 영원히 만족할 수 없습니다. 기준을 완벽에서 충분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무게는 한결 가벼워집니다. 네 번째, 불안을 느끼는 자신을 나무라지 마세요. 가면 증후군은 마음의 감기와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고 그것을 느낀다고 해서 여러분이 나약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불안은
여러분이 자기 일에 진심이고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 마음이 과하게 커지지 않도록 가끔은 스스로에게 나 꽤 잘하고 있어라고 말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잘하고 있는데도 불안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기준이 높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이에요.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 운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노력하고 버티고 해내왔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은 불안한 마음이 아무리 부정해도 변하지 않아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번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어색해도 괜찮아요. 믿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오래된 가면을 조금씩 내려놓는 과정이니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잘하고 있습니다. 부디 그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잘하고 있으면서도 불안한 마음을 안고 하루를 버텨내신 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안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응원합니다.